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는 프로그래밍 책들을 보면은 항상 초반부에 나오는 그런 용어죠. 얘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표현식, 그리고 구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대체 무슨 차이인지 조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 먼저 볼게요. 변수. 상당히 간단한 개념이죠, 변수는. 근데 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볼 게 꽤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만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박스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고요. 여기다 우리가 1을 넣는다고 해봅시다. 변수는 상자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박스라고 한 거예요. 1은 값이죠. 그럼 당연히 박스라는 변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거 자바스크립트 문법인데 대충 이런 식이고, 자바면은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고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표현 방식, 문법만 살짝 다를 뿐이지 값을 변수 안에 넣는 거는 동일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개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에 아무렇게나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약과 순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1도 넣는데 2도 넣고 싶다 한다면은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건 불가하죠. 만약에 1을 넣은 상태에서 2를 넣게 된다면 그때는 제할당이죠.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있던 게 튕겨나가고 덮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제약 중에는 반드시 단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다 가 되죠. 자꾸 이게 바로 제약입니다. 변수의 제약. 그러면은 이제 왜 이거를 갑자기 표현식하고 구문하다가 봤냐 라고 한다면, 표현식은 반드시 하나의 값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게 표현식의 선행 조건이죠. 평가된다. 반드시 하나의 값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표현식을 한번 볼게요. 표현이라는 말을 떼고 식만 남겨놓으면요, 초등학교 때 배우던 1 더하기 2 더하기 3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같은 거 많이 했었죠? 6 나오고. 그럼 얘는 식이라고 불렀고 얘는 결과잖아요. 결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식을 연산하면 하나의 값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나중에 이거를 제대로 개념 안 잡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순서 같은 게.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도 섞여 있고요, 나누기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가 뒤로 한 1억 번쯤 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하나의 값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번을 더하든 곱하든 나누든 연산을 몇 번 하든 결국에
하나의 값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표현식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값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보셔도 1 더하기 1 3 곱하기 4 6 곱하기 4 24 해갖고 나누면 24에 2.4죠. 그래서 2.4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값이죠. 하나의 값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자열은 어떨까요? ABC와 DEF. 문자열의 더하기는 더하기가 아니라 연결 연산이죠. 연결. 그래서 얘도 ABCDEF라는 하나의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하나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더하기 몇 번을 하든 그냥 연결을 쭉 하면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몇억 번의 연산이 돼도 몇억 개의 문자열이 더 연결이 돼도 동일하게 하나의 문자열, 즉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변수의 제약과 익스프레션의 이 전제, 선제 조건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연산 순서를 간단하게 도출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만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죠. 이걸 1 더하기 2 더하기 3 나누기 4 곱하기 4 나누기 5 할게요. 10. 지금 현재는 표현식인 거죠. 이거는 값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 상태에서 변수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연산을 한 다음에 하나씩 앞에서부터 1 더하기 2 그 다음에 3이 나오죠. 3 더하기 3 6이 나오죠. 6, 4, 24 2.4 이렇게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한 다음에 하나의 값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을 끝내서 연산을 마치고 하나의 값이 된다를 평가라고도 하죠. 평가됐다. 2.4로 평가한 다음에 할당이 일어납니다. 이 간단한 걸 왜 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네,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보자 같이. 자, 그러면은 더하기는 연산이잖아요. 그럼 함수는 연산일까요? 아닐까요? 네, 혼종이 됐는데 이거 그냥 자바 문법으로 할게요. 너무 쉽죠? return a 더하기 b. 단순한 더하기 연산입니다. 더하기 함수입니다. 함수도 역시 항상 피연산자가 있고요. 아웃풋이 있습니다. 연산은 항상 인풋이 두 개고요. 1과 2고요. 아웃풋이 하나예요. 그럼 아웃풋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인풋 1개, 2개죠. 3이 나왔으니까 이미 인풋 2개, 아웃풋 1개. 그래서 연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의 값으로 평가된다 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함수는 반드시 하나의 값이 반환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보이드라는 예외가 있지만 이건 역시 요즘 언어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없음을 반환한다. 없음이라는 값을 반환한다. 하나의 값을. 그래서 파이썬이나 러스트는 none을 반환하죠. 이 수학적 의미라고 해야 되나? 수학적 정의를 좀 낮추는 느낌이에요. 함수나 연산은 반드시 하나의 값을 반환한다. 이 전제를 맞추기 위해. 자, 그러면은 이 함수랑 연산 지금 이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1 더하기 2나 add 1, 2나 대체 뭐가 다를까요?
표현 방법만 다릅니다. 근데 애들하고 안 쓰고 함수로 안 쓰고 연산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한다고 해봐요. 일단 3을 여기 더하려면은 애들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가독성이 개판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 더하기 2라는 거는 기계한테 표현할 때는 콤마도 없고 그냥 기계한테는 사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진짜 기계어로 번역되면은 add라는 게 이제 또 숫자로 표현이 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명령어, 표현산자 1번, 표현산자 2번 이거를 이진수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어셈블리어고 이게 기계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계한테 들어가는 거는 이 함수랑 모양이 더 비슷해요. 이 오퍼레이터, 연산자가 앞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연산자가 중위에 있어야 인간이 읽기가 편하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산을 봤을 때 뭐부터 실행이 되나 생각을 해보면 이건 되게 간단하죠. 앞에부터 됩니다.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반대로 얘는 안쪽에서부터 됩니다. 얘가 첫 번째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변수 안에 들어가는 건 반드시 단 하나의 값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도 사실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자도 사실은 변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좀 함수 설명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 변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치가 다르죠. 근데 지역 변수를 이렇게 박아버리면 얘를 바꿀 수가 없어요. add 호출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값을 넣어줄 수가 없죠. 이렇게 받아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드 코딩, 그냥 숫자 그대로 박아버리는, 값 그대로 박아버리는 하드 코딩을 하면 외부에서 원하는 걸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넣어주는 변수란 뜻으로 여기다가 격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외부에서 얘를 호출할 때 넣어서 변수를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나 사실은 그냥 변수에 불과합니다. 똑같아요. 밖에서 넣어주고 말고의 차이지. 그거 빼고는 그냥 지역 변수라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도 실제로 비슷하게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변수라고 친다면은 이제 배경 지식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의 값만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식일까요? 값일까요? 당연히 식이겠죠. 함수도 곧 연산이고 연산은 아직 평가가 되지 않았으니까 식인 상태인 거죠. 값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아직 add의 첫 번째 변수 인자죠. 인자도 변수라고 했으니까 인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멍이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첫 번째 구멍, 두 번째 구멍에 값이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식이 아니라 값으로 평가가 돼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순서죠. 그러면은 당연히 평가가 먼저 돼야 되고 하면은 3이 되니까 이제서야 얘가 실행이 될 수 있죠. 3에서 6 돼야 이제서야 얘가 실행이 되고 10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는 안쪽에 있는 얘부터
중첩이 되면 가장 안쪽에 있는 애부터 실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프레션을 쭉 알아봤고요. 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를 볼 텐데, 스테이트먼트는 반대로 리턴이 없습니다. 그저 명령에 불과.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한번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켜볼게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죠. 코드를. 왜냐면은 브라우저에는 자바스크립트 실행기 V8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let a는 1 하면은 1은 할당이 되겠죠, 당연히. 1은 변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값이니까요. 1 더하기 1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식이지만 엔터 누르면은 얘가 값으로 평가가 된 다음에 여기 들어갈 테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식들은 전부 변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스테이트먼트는 변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 자체가 사실 스테이트먼트죠. let a는 1. 이거를 x에 넣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얘는 let 자체가 이제 두다라는 거잖아요. 두다. a를 1로 둬라. 이거 미국인들이 다 만든 거니까 자기네들 영어 문장처럼 읽히게 만든 거거든요. a를 1로 둬. 이런 건데 a를 1로 두라는 건 명령이죠, 명령.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에 할당이 불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트먼트예요. 뭐 괄호를 지워도 당연히 똑같죠. 또 스테이트먼트가 뭐가 있냐면 if 같은 게 있죠. if true 콘솔 로그 1. if 역시 그냥 조건문이죠. 조건문에서 그 문이 스테이트먼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또 while 있겠죠. while 문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이제 while 문, 조건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 나온 언어들은 if랑 while조차도 표현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코틀린이 있죠. 옛날 언어들은 다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코틀린 같은 요즘 언어는 좀 키워서 a는 if true면 1이고 아니면 2다.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 a를 했을 때 1이 나오죠. if 문이 할당이 됐습니다. 변수에. 그러니까 얘는 익스프레션인 거죠. 요즘 언어들은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if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다른 예시가 러스트죠. 러스트도 if true면은 1, else면은 2 했을 때 잘 나옵니다. 당연히 아까 그건 안 되겠죠. 잠깐 지우고 let a 이건 두다. 이거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은데 얘는 할당 문, assignment, statement죠. 얘는 역시 안 됩니다. expected expression, found let statement 친절하게 알려주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바로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코틀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 안 될 거예요. 잠깐 조석 처리하고
그러면 여기는 오류 메시지가 expecting an expression. 그래서 오류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건 또 될 거예요. 아, 이게 됐었나 모르겠네요. 되네. 이게 되는 언어도 있고 안 되는 언어도 있는데 1이 C에 할당되고 그럼 이거 자체는 1을 다시 반환합니다. C 언어나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하면은 1이 C에 들어가고 C가 다시 B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1을 리턴하는 거죠. 이 표현식이. 그래서 let을 붙여야지 스테이트먼트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긴 다시 1로 평가가 됐으니까 B는 1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B는 1도 역시 익스프레션이라서 1을 반환하고 얘는 다시 A는 1이 돼서 이게 let과 결합되면서 그제서야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될 거예요. for는 말고 x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x에다가 이제 true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true를 반환하겠죠. true가 x에 들어가고 이거 자체가 true를 반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행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가면은 이런 문법은 좀 시연해서 쓰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자, 계산을 먼저 앞쪽부터 하죠. 얘는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니까. 그래서 여기 먼저 하면은 false가 x에 들어가고 얘 자체는 다시 false를 리턴하고, 그럼 false랑 false가 같냐니까 true가 나오고, 그래서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런 문법을 아예 안 써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좀 신기해 보이는 거죠. 근데 쓸 일이 자바스크립트 쪽에는 없을 겁니다. 좀 고대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쉬우니까 이거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아쉬우니까 이 개념만 한번 보고 갈게요. L밸류와 R밸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주제로 만들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간단해가지고. 설명 간단히 하자면 되게 간단해서.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A는 1이라는 게 있죠. 할당이죠. 값이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L밸류는 레프트 약자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A를 말하는 거고요. R밸류는 라이트, 오른쪽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이름 짓고 앉았냐? 그냥 당연한 거를. 왜냐면은 L밸류랑 R밸류의 특성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은 만약에 B를 또 만들어서 B는 A 플러스 1이면은 B는 A에 위존적이죠. 말을 좀 쉽게 해야겠네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직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식이에요, 식. 그래서 A 플러스 1이면 A가 뭔지 알아야지 얘를 평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의존적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좀 편안하게 설명할까요? 자,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왼쪽은 공간이고 오른쪽은 값입니다. 왼쪽은 공간이고 오른쪽은 값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짓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1은 리터럴이죠. 값입니다. 항상 똑같은. 1에다가 A를 넣는다는 거는 리터럴을 바꿔버리겠다는 소린데, 그죠?
그러면은 이제 1에다가 2를 넣으면은 다음번부터 1은 2가 된다는 건가? 이제 미치는 소리인 거죠. 네. 이제 내일부터 뭐 여자는 남자고 남자는 여자야. 이런 천재지변을 일으킨다는 거죠. 천지개벽이라 해야 되나? 상식을 뭐 뒤엎는 이런 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애초에 공간을 가리키지 않고요. 그냥 값입니다. 값이에요. A는 공간이 있어요, 따로.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근데 1이라는 공간은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변수는 항상 알파벳, 그리고 언더스코어, 달러 정도? 다른 거 거의 안 써요. 숫자도 좀 섞이긴 한데 단일로 안 쓰죠. 자, 그래가지고 변수는 반드시 언더스코어나 영어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마 다른 데서 다 막아놨을 거예요. 반드시 언더스코어나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공간을 만들어준다. 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값이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변수가 나온 경우, 오른쪽은 값이어야 되는데 공간이 나왔네. 이때는 빼오면 되죠. 공간에서. 이게 A란 변수라고 한다면 B가 A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연산이 안 되니까 A가 뭔지 알아야 연산하겠죠. 빼와서 먼저 A를 바꿔주고 1로,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을 해서 2로 만들어주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공간이 올 수 있습니다. 빼오면 되니까. 그래서 L밸류는 공간, R밸류는 값, 혹은 공간이면은 빼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어차피 좀 겹쳐서 함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때 한번 여기서 했던 거 겹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